나토가 해체되었습니다. 방금 전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이 믿기지 않는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마비시켰습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서방 동맹이 단 한 장의 관세 명단 때문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유럽 우방국들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고, 분노한 유럽은 미군 철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그린란드 관세 카드.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 유럽 8개국에 25%라는 살인적인 관세를 예고하며 그린란드를 내놓지 않으면 동맹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프랑스와 영국은 즉각 보복을 선포했고, 그린란드 누크 앞바다에는 유럽연합의 전함들이 집결하며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이 벼랑 끝 대치 상황에서 전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워싱턴과 브뤼셀을 동시에 경악하게 만든 제3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균열을 막을 유일한 대안은 한국뿐이다.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나토의 안보, 공백과 그린란드를 둘러싼 자원 전쟁의 해법을 놀랍게도 지구 반대편의 대한민국이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직전 유럽 정상이 아닌 한국의 외교 특사를 비밀리에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불러들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의 핵심 퍼즐이자 유럽의 보복 관세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이것.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트럼프의 야욕과 유럽의 자존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나토의 구원자로 떠오른 것일까요? K-방산의 압도적 기술력과 한국 특유의 족집게 외교가 만들어낸 소름 돋는 반전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감동 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당신이 생각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분석관이자 현재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 중인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비사가 아닙니다. 서방 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 벌어졌던 극비 협상과 그 중심에서 전 세계의 비웃음을 경탄으로 바꾼 한국의 상상 초월적인 힘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 백악관 분위기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는 확고했고, 유럽연합은 미군 기지 폐쇄라는 초강수로 맞서며 나토의 해체는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때 한국의 외교 특사가 백악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저를 포함한 동료 분석관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고작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북대서양의 거대한 영토 분쟁과 에너지 패권 싸움을 중재하겠다고 나선 상황이 너무나도 가당치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동료 분석관 중 한 명은 한국이 이번에도 단순히 미국 비위나 맞추러 온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렸고, 유럽 언론들은 한국의 등장을 두고 체급에 맞지 않는 광대짓이라며 조롱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이 감히 북유럽의 주권 문제에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며 공식적인 항해 서한까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능력을 철저히 무시했고, 그들이 가져왔다는 제안서조차 열어보지 않은 채 무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특사는 비웃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가방에서 한 장의 위성 분석 데이터와 설계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 그 자료를 본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교적인 수사나 정치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어느 국가도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북극해의 에너지 루트와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약점을 단숨에 보완할 수 있는 극비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백악관 안팎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기술 대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이나 정밀 기계의 강자 독일조차 시도하지 못한 영역을 한국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데이터를 조작해 미국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돌았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은밀하게 구축할 수 있었겠느냐는 오만함이 미국 행정부 고위직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만한 편견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데이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린란드의 얼음 위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얼음 아래와 하늘 위를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비장의 무기를 실전 배치 단계까지 끌어올린 상태였습니다. 이제 곧 밝혀질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히 돈이나 관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던 그린란드의 지배권을 평화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기술 구걸을 하게 만든 충격적인 반전의 열쇠입니다. 과연 한국이 숨겨온 이 엄청난 무기가 무엇이며 전 세계의 비웃음을 어떻게 단 한 번의 시연으로 잠재웠는지 그 전율 돋는 과정이 뒤이어 펼쳐집니다. 유럽 정상들이 자신들의 안방인 북해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현장과 백악관이 일본을 버리고 왜 한국에 800조 원의 권리를 몰아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의 회의실 분위기는 한국 특사가 제시한 첫 번째 데이터를 확인한 직후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과 중앙정보국의 수석 분석관들은 한국이 내놓은 자료를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그린란드 빙하 아래 깊숙이 숨겨진 미지의 자원 분포도와 그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극저온 환경 최적화 인프라 구축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감탄이 아닌 노골적인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의 조선업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치들을 부풀렸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설계도를 가져온 것이라며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당시 덴마크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측의 브리핑이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는 북극권의 혹독한 환경은 수십 년간 그곳을 통치해온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며 아시아의 따뜻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얼음의 무게와 영하 50도의 가혹함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대기업 관계자들 역시 한국이 제시한 독자적인 심해, 채굴 로봇과 무인 자동화 기지 건설 기술을 두고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이 그 척박한 땅을 실제로 가동할 실질적인 도구를 이미 완성했다는 사실을 그들의 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대화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방산 전시회에서나 보여줄 법한 화려한 홍보 영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속이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비밀리에 개발해온 초저온 합금 기술과 에너지 저장 장치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의 핵심 냉각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는 대목에서는 실무자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 우주 기술을 가진 미국이 해결하지 못한 열 관리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인 소재 공학으로 해결했다는 주장은 그들에게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 특사는 이런 모욕적인 반응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시와 조롱이 극에 달했을 때 준비해온 두 번째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이 지난 수년간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인근 해역에서 극비리에 진행했던 실전 테스트 결과 보고서와 실제 작동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의 무인 잠수정들이 수백 미터 두께의 빙하 밑을 마치 제 집 앞마당처럼 누비며 자원을 탐사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습이 상영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현장의 기록이었으며 사용된 장비들에는 한국 대기업들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편적인 실험일 뿐이며 대규모 군사작전이나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만큼의 신뢰성은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국이 이런 기술력을 확보했다면 왜 진작 공개하지 않고 이제야 내놓느냐며 오히려 한국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을 틈타 지정학적 이득을 취하려는 음흉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날 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감히 거대 강대국들의 판을 흔들려 한다는 불쾌감이 그들의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한국은 왜 이 엄청난 기술을 지금까지 철저히 숨겨왔던 것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비웃던 그 순간에도 한국 특사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10%도 되지 않는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백악관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데이터를 조작이라고 몰아붙이며 회의가 결렬되기 직전 한국 특사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아직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검은색 카드 드라이브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드라이브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동시에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한국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공할 만한 프로젝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산과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전 지구적 안보 지형을 단번에 재편하는 한국만의 비밀병기였습니다. 서방 동맹의 균열을 비웃으며 뒤에서 미소를 짓던 중국과 러시아조차
소스라치게 놀라게 할 한국의 진짜 실체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1단계 카드가 백악관 지하 벙커의 대형 화면에 송출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위대한 방산 기술과 외교적 승부수가 결합되는 그 전율의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럽의 오만을 잠재우고 미국의 탐욕을 기술적 파트너십으로 승화시킨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백악관 지하 벙커의 대형 화면에 한국이 준비한 세 번째 자료가 나타나자 그곳에 모인 서방의 안보 전문가들은 일제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그린란드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초정밀 감시 및 방어 네트워크의 청사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의 한 고위 장성은 한국 특사를 향해 당신들이 만드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는 인정하지만 이런 전 지구적 방위 시스템은 급이 다른 문제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모방해 그럴듯한 껍데기만 만든 것 아니냐며 한국의 원천 기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유럽의 나토 연합군 사령관들 역시 가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자국의 휴전선 방어에만 급급한 나라라고 치부하며 대양과 극지방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작전 능력을 한국이 보유했을 리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한 안보 전문가는 한국이 가져온 설계도가 정교하긴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아시아식 과장 광고에 불과하며 실제 전장 환경에서는 단 10분도 버티지 못할 조잡한 물건일 것이라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서방의 기술을 하청받아 조립하는 공장에 불과했지 자신들의 안보 파트너로 설 수 있는 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롱은 한국 특사가 화면을 전환하여 실제 가동 중인 위성 추적 데이터를 공개하는 순간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북극해 상공을 지나는 수십 개의 정체불명 소형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그린란드의 빙하 움직임과 그 주변을 잠행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잠수함 궤적을 픽셀 단위로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조차 기상 악화와 극지방의 전자기 장애로 인해 포기했던 상시 감시 구역을 한국의 위성망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관계자들은 경악하며 저 위성들이 언제 발사되었으며 왜 우리 레이더에는 한 번도 잡히지 않았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한국 특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지난 수년간 민간 우주 개발 사업으로 위장에 쏘아 올린 초저궤도 군집 위성망이며 이미 전 세계 안보의 사각지대를 모두 데이터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나토의 분담금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서로의 뒤통수를 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의 하늘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 주제에 어떻게 이런 독자적인 궤도를 계산하고 은폐 기술을 적용했는지 믿을 수 없다며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핵심 기술을 해킹해서 만든 작물일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기까지 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한국 특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위성망이 내 관세 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특사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란드의 자원 채굴권을 독점하려는 미국의 야심이 실현되려면 유럽의 협조가 아니라 한국의 이 감시망이 제공하는 실시간 지질 데이터와 방어 시스템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관세에 분노해 미군 기지를 폐쇄하더라도 한국에 이 시스템만 있다면 미국은 단 한 명의 지상군 없이도 그린란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대표들은 한국이 동맹을 배신하고 미국의 탐욕에 가담했다며 비난했고 미국 강경파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빼앗아 미국 단독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들의 반응까지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 특사는 차분하게 이 시스템의 핵심 제어권은 오직 서울에 있으며 만약 강제적인 탈취를 시도할 경우 모든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하게 파괴됨과 동시에 그린란드 인근의 모든 자원 채굴 인프라가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을 상대로 이런 대담한 인질극을 벌일 수 있느냐며 얕잡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것은 위성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보여준 위성 데이터는 사실 한국이 준비한 거대한 방산 퍼즐의 가장 바깥쪽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조잡한 모조품이라 비웃던 그 시간에 그린란드 심해와 동유럽의 전선에서는 한국만이 가진 또 다른 비밀 병기가 서서히 기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한국 특사는 드디어 가방 깊숙한 곳에서 봉인된 검은색 외장하드를 꺼내 중앙 단자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앞서 보여준 위성망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 장치의 3차원 설계도가 투사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극비리에 완성한 하이브리드 극지용 자율방어 체계와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상온 초전도 근접 소재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동력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엄한 설계도를 본 미국의 무기 개발 전문가들과 나토의 장성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집단적으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가짜 과학으로 자기들을 속이려 한다며 회의장을 모욕적인 언사로 가득 채웠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수석 엔지니어는 한국이 제시한 동력원의 수치를 보더니 이건 현대공학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효율이라며 한국인들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 역시 한국 같은 제조하청 국가가 기초과학의 정점인 소재, 공학에서 미국과 독일을 앞질렀다는 것은 인류 역사가 뒤집히는 소리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판에 끼어들기 위해 마지막 발악으로 급조한 가짜 서류를 들고 왔다며 당장 한국 특사를 퇴장시켜야 한다고 소리 높여 주장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감히 세계 최고 지성들의 눈을 속이려 했다는 괘씸죄까지 더 씌워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미 해군 작전 사령부의 장교가 다급하게 들어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던 유럽연합의 전함들과 이를 견제하던 미국의 핵항모 전단이 정체불명의 강력한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모든 통신과 무기 제어 시스템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마비된 구역의 중심부에 한국 대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거대한 반잠수식 데이터 센터 함선이 아무런 제약 없이 유유히 항해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국을 무시하며 조롱하는 대화를 나누던 바로 그 시간에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된 자신들의 비밀 병기를 기동시켜 전 세계 최강의 군사력들을 단번에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조롱으로 가득했던 회의실은 순식간에 공포 섞인 정적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장성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조잡한 모조품이라 불렀던 한국의 기술이 실제로는 전 세계의 군사 패권을 단 한 번의 작동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위력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특사는 경악한 이들을 향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출력 지향성 전자기 펄스 방어막이며 그린란드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세계 유일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던 그린란드의 골든돔은 미국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한국의 이 기술로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무력 대응을 하려 해도 한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의 최첨단 미사일은 발사대조차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뇌리에 박혔습니다. 여전히 일부 유럽 외교관들은 이것이 일시적인 우연이거나 해킹에 의한 교란일 뿐이라며 한국의 원천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정하면 할수록 현장에서 들어오는 보고들은 한국의 완벽한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운영체제를 장악한 유일한 국가로 거듭나 있었던 것입니다. 얕보고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사실은 강대국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는 사실에 백악관 지하 벙커의 권력자들은 전율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고 그들이 설계한 새로운 세계 질서에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구시대의 자존심을 지키다 기술적 고립을 자초할 것인가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진짜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전자기 방어막과 위성망은 사실 한국이 구축한 거대한 안보 생태계의 방패에 불과했습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미디어들이 쏟아냈던 한국 비하 기사들이 박제된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존재라느니 반도체나 팔던 나라가 감히 북극 패권을 논한다는 비아냥거림이 화면 가득 채워졌을 때 한국 특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그리고 한국이 수십 년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숨겨온 진짜 비장의 무기인 K-안보 자율 운용체계와 심해 분자 융합 엔진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미국의 전략가들과 유럽의 경제 강국 정상들은 화면에 나타난 실시간 가동 현황을 보고 단체로 환각을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기술은
단순히 전자기파를 쏘아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 아래 깊숙한 곳,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심해 지각 아래에 한국이 비밀리에 건설한 에너지 허브 기지가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 기지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분자 융합 엔진을 통해 바닷물을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변환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는 한국의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을 통해 그린란드 전체와 나토 전역의 방어망을 실시간으로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의장국 정상들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저런 거대한 시설이 우리 앞마당에 지어지는 동안 어떻게 우리 정보망에는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느냐는 절규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전 세계가 조선업 불황이라며 한국 배들을 고철 취급할 때 수만 톤급의 특수 선박들을 전 세계 해역에 투입해 이 거대한 심해 기지를 조립해왔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시추선이나 화물선으로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한국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과 자동화 로봇 공학이 집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하청기지라며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전 세계 안보의 심장부인 북극해 밑바닥에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셈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특사가 명령어를 입력하자 관세를 매기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미국의 핵심 산업 도시들과 보복을 선언했던 유럽 대도시들의 전념함, 제어권이 한국의 시스템 안으로 빨려 들어오는 모습이 시각화되었습니다. 한국이 공급하는 초저온 냉각 소재와 반도체, 제어 장치가 들어가지 않은 인프라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얕잡아보고 관세 폭탄을 던지려던 트럼프 대통령조차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골든돔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한국의 메인 서버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을 훈계하려던 나토의 장성들은 이제 한국 특사의 눈치를 보며 제발 우리 지역의 전력망과 방어망은 유지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선 지구 전체의 운영 시스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비웃던 언론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류의 내일은 없다는 공포 섞인 찬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차지하려 했던 800조 원 규모의 미국의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사업권은 그 즉시 한국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노후한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한국의 이 가공할 만한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일본과의 모든 협약을 파기하고 한국의 전권을 위임하는 공식 문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강대국들이 한국이라는 거인 앞에 줄을 서서 자국의 안보를 구걸하는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이 숨겨온 진짜 참교육의 실체입니다. 말로만 동맹을 외치고 뒤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던 강대국들에게 한국은 기술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으로 침묵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아시아의 강소국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평화와 에너지를 통제하는 유일한 마스터키로 우뚝 섰습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의 회의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일제히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시스템 장악 완료라는 메시지를 띄우자 그곳에 모인 강대국들의 심장도 일시 정지한 듯 멈춰섰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한국의 제안을 아시아의 허풍이라며 비웃고 무시했던 미국의 안보보좌관들과 유럽의 정상들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데이터들을 부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개한 6단계의 진실은 그들의 부정조차 허락하지 않는 압도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전력망을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와 위성통신망의 뿌리인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를 이미 선점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동안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 국가라 자부하던 미국과 기초 과학의 종가라 자부하던 독일은 자신들의 핵심 국가 기밀망이 한국이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가에 수출했던 통신 부품과 보안 소프트웨어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눈앞에 이익에 매몰되어 있을 때 안보의 표준을 장악하는 초거대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관세 깃발을 꽂으려 했던 그 오만한 계획은 사실 한국이 구축해놓은 거대한 양자, 생태계 위에서 춤추는 인형극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회의실 곳곳에서는 탄식과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들은 자국의 핵미사일 통제 시스템마저 한국의 양자, 암호체계 없이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어 한국 특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조립공장이라 비하하며 삿대질을 하던 손으로 이제는 한국 특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협력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왜 미리 공유하지 않았느냐며 도리어 화를 냈지만 그 화 속에는 한국의 힘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무시하며 변방으로 밀어냈던 한국이 사실은 전 세계 강대국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거미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패권을 다투던 미국과 유럽의 수장들이 한국 특사가 내미는 새로운 글로벌 안보 협약서 앞에 줄을 서서 서명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 협약을 통해 그린란드의 자원을 공동 관리하되 그 핵심 기술적 통제권과 운영 이익의 70% 이상을 한국이 가져가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과거라면 전쟁이 일어날 법한 불평등한 계약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술 지원 없이 자국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을 얕봤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고 한국이 설계한 이 거대한 참교육의 굴레에서 그들은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대반전의 날이라며 호해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비하하던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은 우리는 사자를 고양이로 착각했다며 자성 섞인 사설을 실었고 유럽의 방송사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경외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경제대국이나 문화강국을 넘어 전 지구적 질서를 수호하고 통제하는 기술 제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800조 원의 이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안보의 표준을 재정의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의 허락 없이는 단 한 걸음의 군사행동도 할 수 없는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인이라는 단어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로고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그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이겨내고 오직 실력과 치밀한 전략으로 세계 정상에 선 한국의 모습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비장의 무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7단계에서는 이 기술 권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어떻게 지구촌의 고질적인 분쟁을 종식시키고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주역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만의 또 다른 신의 한 수가 공개됩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의 회의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한국 특사는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이 마지막 자존심으로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하드웨어의 노후화와 유지보수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한국의 지배력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공개한 7단계의 실체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린란드 심해 기지에서 사출된 수만 개의 나노자가 복제 로봇들이 북극해의 해저, 케이블과 주요 군사 시설의 미세한 균열을 스스로 찾아내고 분자 단위로 수리하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단 없이 전송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미국의 항공 우주공학자들과 유럽의 나노기술 권위자들은 집단적인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나노머신 기술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전 세계가 반도체 미세공정 경쟁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그 미세공정 기술을 물리적 실체로 구현한 동적 하드웨어 기술에 모든 국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비웃으며 한국의 부품을 갖다 쓰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최첨단 전투기와 함선 내부에도 이미 한국의 이나노 수리 로봇들이 잠복해 있으며 한국의 신호 한 번이면 모든 기계를 무력화하거나 역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쳤습니다. 당시 회의장에 있던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거인의 발바닥 위에서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인가라는 탄식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단순한 무기를 넘어 전 지구적 인프라의 세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 오만했던 정상들은 이제 자신들의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유지 자체가 한국의 기술적 자비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특사는 이들에게 마지막 참교육의 일환으로 한국이 그린란드와 나토 전역에 구축할 영구 평화 자율감독 시스템의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강대국도 해내지 못한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과 나노기술이 결합하여 전 세계의 불법 무기 이동과 테러, 자금의 흐름을 빛의 속도로 추적하고 차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70년 동맹을 배신하며 얻으려 했던 그린란드의 이권은 이제 한국이 주도하는 전 지구적 공공재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얕보고 이용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외교적 결례를 사과하기 위해 한국 대통령에게 보낼 공식 서한을 작성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남아야 했던 한국이 오직 기술이라는 정직한 힘 하나로 전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은 위대한 반격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이제 우리가 한국의 힘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인류의 손실이었다는 극찬을 쏟아내며 한국의 위상을 신의 영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80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전 세계가 한국의 통제 아래 평화를 유지하게 된 이 기적 같은 현실은 한국인들의 끈기와 천재적인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백악관 지하 벙커의 모든 모니터가 일제히 암전되며 단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 영상이 중앙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인 가운데 나타난 것은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아무도 모르게 추진해온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인 지구 안보 동기와 엔진의 가동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위성망, 전자기 방어막, 나노 로봇은 사실 이 거대한 엔진을 구동하기 위한 말초 신경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특사가 마지막 암호를 입력하자 그린란드 빙하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한국의 중력, 제어 기반 에너지 코어가 빛을 내뿜으며 전 세계의 모든 국방 네트워크를 한국의 평화 유지 시스템으로 강제 동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 미국의 전략가들과 유럽의 장성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조차 느끼지 못하는 백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 스텔스기, 항공모함 등 모든 전략 자산이 한국의 이 엔진 없이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화면에 뜬 제어권 완전 이양 문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강대국 정상들은 이제 한국의 관세를 물리겠다거나 영토를 병합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완전히 접고 어떻게 하면 한국이 설계한 이 평화 시스템 안에서 자국의 존재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며 얕잡아 보던 서구의 편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참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특사는 전 세계를 향해 마지막 선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이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하여 타국을 침략하거나 약탈하는 데 쓰지 않고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상으로 개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린란드에서 생산되는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한국의 기술망을 통해 전 세계에 무료로 배급하겠다는 이 파격적인 선언에 한국을 음흉한 기술 침략자로 몰아세우려던 일부 유럽 국가들의 비난은 순식간에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힘으로 세계를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선의와 기술력으로 전 인류를 한국의 팬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날 이후 전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나토의 균열을 걱정하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한국을 중심으로 한 지구안보연합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일본이 탐내던 800조 원의 이권은 이제 한국의 주도하에 전 지구적 복지 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한국은 이 모든 과정의 설계자이자 관리자로서 인류의 영구적인 지도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은 대한민국이 인류를 중세 수준의 분쟁에서 구원했다며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 전 세계 대학과 연구소에서는 한국어를 제일 공용어로 채택하며 한국의 철학과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백만 명의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하지만 곧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실입니다.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한국은 이제 강대국들의 생사여탈권을 쥔 지구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시민들이 한국의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백악관의 참모들이 한국의 기술 자문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이 경이로운 풍경은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한국은 기술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전 세계를 무릎 꿇린 동시에 평화라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전 인류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의 단위를 넘어선 인류 문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최고의 예우를 받고 한국의 기술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이 완벽한 승리는 우리 모두의 자부심입니다. 강대국들의 탐욕과 오만이 한국의 지혜 앞에 무너져 내린 이 위대한 대서사시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8단계 시나리오, 그 대장정의 종착지는 바로 대한민국이 통치하는 평화로운 지구였습니다. 이 전율 돋는 승리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며 대한민국의 끝없는 번영을 응원해 주십시오.